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네, 9연패네요. 8월 19일 레이지전이고요. 네, 드디어 9연패를 찍었습니다. 2대5로 졌고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네, 일요일에 그래도 좀 투원 투지를 보여줘서 그래도 좀 경기력이 올라오고 그래도 좀 사람 같은 야구를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네요. 네, 뭐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진짜 못합니다. 그냥 야구를 못하고, 그리고 더 화나는 거는 야구를 못하는 거에 넘어서서 지금 8연패 중이었고 9연패를 하는 단계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무슨 변화라도 해야 되는데 선수들이든 뭐 감독이든 코치든 어떤 탈출 벗어나기 위한 어떠한 변화나 노력을 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진짜 그런 거를 줬던 일요일에 그런 투원 투지를 보여줬던 선수들은 또 다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20년 만에 9연패를 했다고 하는데 2005년에 9연패를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2005년이 제가 야구를 챙겨본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보곤 있었는데 2005년이면 제가 14살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즌 전체를 좀 챙겨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9연패를 봤는데 그때 신문인가 뉴스에서 헤드라인 이랬거든요. 그때 5위 한 시즌인데 그 9연패가 있기 전까지는 그때도 3위인가 2위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하다가 저때 9연패를 하면서 떨어졌고 그때는 이제 8개 팀 중에 5위를 했는데 그때 뉴스인가 신문인가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9연패 하는 동안 하나가 또 거의 9연승 비슷하게 해가지고 위치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비상한 독수리 추락한 독수리 해가지고 요런 헤드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34살이 돼가지고 20년 지나고 또 보네요. 네, 참 2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4살이던 소년이 이렇게 아저씨가 다 돼가지고 좀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 이 팀은 변화가 없다. 진짜 야구를 아주 많이 못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참 매년 이보다 더 못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근데 매년 이거를 생각하는데 매년 더 못하는 거를 갱신을 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올해는 진짜 아닌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는 그거를 생각하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무수한 그 지점들 다 넘기고 그동안 우리 팀이 안 되던 거 다 보완했고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처박는다고? 참 신기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더 보여줄까라는 어떤 기대감마저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경기를 좀 계기로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AO의 경기에서 굉장히 그래도 좋은 부분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비록 연패를 끊지는 못했지만은 삼성의 호수비에 막힌 거고 팀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어떻게든 좀 연패를 끊어보겠다 이겨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고 또 못 나오던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새로운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라면 우리가 그래도 좀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AG가 너무 어렵지만 근데 오늘 경기를 보고는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좀 순서대로 제가 쭉 얘기해 볼 건데 자 먼저 그 상대 선발 토로스트 선수가 물론 좋은 투구를 했어요. 좋은 투구를 했는데 기록상으로는 오늘 6이닝 무실점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6타의 3진인데 5피안타 3보이넷이 얘기해 주듯이 3, 4, 4, 9 몸에 맞는 볼 하나 보이넷 두간 그러는데 그러니까 토로스트 선수가 8출루를 줬습니다. 이거 사실 막 압도적인 투구까지는 또 아니었고 제구가 중간중간에 꽤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2회에는 투수 본인이 또 포구 시체까지 해주면서 그 다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2회 1사 만루 찬스 있었고도 찬스가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발 토로스 선수가 8번이나 출루를 허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진짜 기를 쓰고 점수를 못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오늘 보기에는 토로스 선수가 사실 다른 팀이었으면 오늘 점수를 석점 정도 줬을 것 같거든요. 못해도. 근데 진짜 기를 쓰고 점수를 안 내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진짜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게 참 방송이라서 욕을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인데 그냥 욕을 한 그득 해도 모자랄 정도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요일 경기는 그렇게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해도 점수를 못 내고 막 분해하고 막 진짜 발악을 하고 이런 모습에서 그래도 저희가 좀 그래도 감동을 느끼고 그래도 응원을 해줄 수가 있어. 오늘 그런 느낌도 거의 없었어요, 모든 선수들이.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태양 선수나 고승민 선수나 뭐 잘해줬습니다. 유관남 선수 잘해줬고 근데 어. 막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선수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팀이면 오늘 이기지는 못해도 비슷하게는 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점하는 과정도 너무 안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벨라스케지 선수 얘기는 좀 뒤에 하겠지만 사실 석점은 좋은데 벨라스케지 선수가 못 던진 기대에 못 미친 것도 맞지만 사실 정상적인 수비였다면 이 또 안줄 점수들이었단 말이죠. 특히 4회 첫 실점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거 보고. 그래서 그냥 선수들 머릿속이 지금 경기를 지켜준 보는 팬들보다 심하게 설마 우리가 오늘 이길 수 있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즌 내내 잘하다가 지금 한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패배의식이 완전히 머릿속에 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만 먼저 선취점을 해도 우리가 못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은 뭔가 분위기 실신을 해야 되는데 뭐 엔트리를 대거 교체를 하건 아니면 뭐 코치 물갈이를 하건 1, 2구는 그러니까 이게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고 분위기 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 그래서 제가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뭐 삭발을 하든 뭐 농구 패션을 하든 그런 옛날적인 방법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바뀌려면 의지 머릿속이 바뀌려면 겉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정신이 바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화내는 것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내일 손주영 선수가 선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긴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 뭐 10연패를 별일 없으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내일 경기부터는 아마 제가 그렇게 여유도 안 낼 것 같고 저도 막 그렇게 경기를 열심히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방송 유튜브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방송은 다 하겠지만 막 굉장히 상세하게 보진 않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기 때문에 저도 살아야죠. 예, 그래서 저를 위해서 경기를 막 이제 열심히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대충 보고 방송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안 보면 그만인 게 야구잖아요. 우리가 뭐 야구 저는 사실 유튜브를 올해 거의 저의 메인 잡 가까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시간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이제 분들은 사실은 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냥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것들이 하는 것들은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게 보려고 진짜 애를 썼는데 오늘 보고는 그렇게 좀 생각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일요일에 그 보여줬던 결기는 다 어디 가고 또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예, 그렇고 그러니까 또 그토록 익숙한 안 좋은 흐름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0대 3에서 8회에 2점 홈런 맞고 0대 5. 그리고 역시나 의미 없이 10안타 3분의 1을 했는데 의미 없이 익숙한 추격대 9회 초에 2점 내고 그러니까 9회 초 2점을 내면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이 나죠. 아, 앞에 2점 홈런 안 맞았으면 2대 3인데.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인 게 그래서 홈런 안 맞았으면 0대 3인데 장인식 선수가 나왔겠습니까? 유영찬 선수가 바로 나왔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녀석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녀석들이 또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이거밖에 안 돼요. 무의미한 또 짓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 실점은 안 했어도라는 의미 없는 망상만 하게 만드는 그런 뭐 점수였고, 그러니까 팩트는 그 세기 점수 안 내줬으면 추격한 점수가 나올 상황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야구를 개 못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 최악은 그러니까 진짜 골대 야구가 뭐냐면 이렇게 무의미한 추격 점수를 내요. 근데 의미가 생기려면은 이렇게 0대 5에서 2대 5가 되고 나서 더 물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를 더 못 내도 조금 더 물고 늘어지고 조금 더 악착같이 진짜 발악을 해가지고 상대 팀으로 하여금 이거 잘못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프로다운 거고 그게 야구인데 마지막에 우리 윤동희 선수가 뭡니까? 예, 투볼에서 헛스윙 잡아당겨가고 유격수 땅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3점 먹어도 돼요. 여기서 사실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못하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기면 좋겠지만 이기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상대 팀으로 하여금 이 팀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그래도 정말 어려운 경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LG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 보지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LG 선수들 전부 다 표정이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진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이 하찮다. 진짜 얘네들 야구 못한다. 우리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전혀 위협적인 요소가 없다. 그냥 가짜는 애들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LG 선수들이 싱글벙글하면서 경기한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악을 쓸 필요가 없는 팀인 거예요. 야구를 너무 못하니까. 물론 연패 기간이지만. 근데 이런 모습을 팬이 느낄 정도면 선수들도 느끼고 진짜 그거에 분해가지고 진짜 머리를 땅에 쳐박고 진짜 내가 진짜 뭐 이길 수 있게 해야 되고 만약에 못 이겨도 진짜 바락같이 해가지고 진짜 그런 아래로 보는 시선은 안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수들이든 뭐 코치들이든 감독이든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느꼈나? 오늘 경기 보면서 LG 선수들이 진짜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을 우습게 보는 게 느껴지. 이 정도에서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느껴야 돼요. 선수들도 나머지 팀의 감독 코치진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같은 돈 받고 하는 프로인데 부끄러운지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고 왜 당신들이 하는 그 야구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까? 예, 우리는 그냥 TV 끄고 인터넷 안 보면 그냥 그만이에요. 단절시키면 그만입니다. 단절시키면 그만인데 진짜 아마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진짜 야구 안 보시는 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렇게 되면서 연패를 이번 주에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계기 반등 계기가 안 느껴집니다. 뭐 오늘 나승엽 선수가 2군에서 4안타 치고 제가 가서 봤지만은 컨디션이 좀 올라온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홈런 장타 나오고 홈런 치고 그래야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그 나승엽 선수가 본인의 타격을 못 찾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팀이 너무 급하니까 홀업을 한 것 같은데 이러면 또 김태환 감독하고 본인 타격관하고 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는 이게 다르거든요. 김태환 감독이 지향하는 타격관하고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근데 팀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올라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냥 선수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참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너무 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골대 야구의 전형이라는 게 물고 늘어지지도 못했고 아웃을 그냥 헌납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자기가 마지막 아웃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분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경 박찬용 선수 그때 본인 잘 맞은 타고 병살때 얼마나 아까워했습니까?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근데 윤동희 선수는 그런 것도 안 느껴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못하는 건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승부욕이 없어졌나?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면 진짜 뭐 스타병이라도 걸린 거야? 아니잖아. 윤동희 선수 원래 승부욕 진짜 넘치고 투지 넘치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그런 모습들. 네. 우리가 아는 모습을 되찾아주고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네. 왜냐면 제가 뭐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 팀을 상징하는 야수를 한 명을 꼽으라면 윤동희 선수가 될 것이고 돼야 해요. 팀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팀의 기둥이 될 선수고 지금도 이미 기둥인 선수가 이 9연패를 20년 만에 했는데 20년쯤 윤동희 선수 몇 살 때예요? 3살 때입니까? 4살 때입니까? 그럼 치욕스러운 거고 그 마지막 아웃을 본인이 당했다는 거 치욕스러워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표정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하고 화나고 부끄럽고 진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골대 야구 전형이라는 게 무수한 잔루 네 퐁당퐁당 안타 주자 없어지고 나서 꼭 안타 수비에 구멍 숭숭 나가지고 안 줘야 될 점수 매우 스무스하게 내주기 등 그러니까 우리는 점수 드는 게 이렇게 쉬운데 점수 내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가 계속 반복되는 게 골대 야구라는 거죠. 작전 수행도 한 개도 안 되고 도루 같은 것도 안 되고 우리는 상대 작전 다 내주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9연패를 하겠죠. 예. 근데 이게 뭐 지금 우리 팀이 뛰는 선수들보다 제가 롯데 야구를 더 오래 봤다면 본 게 되겠죠. 이제 나이가 더 많아져 버려가지고 물론 야구를 더 알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그 지금 뛰는 선수들이 진짜
뭐 초등학생 이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일 때 보던 롯데 야구 안 좋을 때의 모습이 지금 똑같이 나온다는 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고, 위에 선배들이나 코치나 감독들이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옛날에 우리가 못할 때하고 지금 모습이 똑같다. 근데 우리 지금 그래도 3위지 않느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러면 되냐. 이런 식으로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실력이 모자란 거다라는 말도 뭐 맞는 말씀이지만, 근데 실력이 진짜로 많이 모자랐으면 우리가 플러스 14까지 못 벌어놓아요. 플러스 13까지. 그러니까 플러스 13위를 벌러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야구를 잘해왔단 말이에요, 올 시즌. 근데 이게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신적인 문제도 저는 분명히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실력이 진짜 없으면 플러스 13 못합니다, 시즌 중에. 그래서 좀 감정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좀 이어가서 이제 그 좀 감정을 내려놓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벨라스케즈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5이닝 3실점 7피안타 2보이넷 3타의 3진 투구수 92개였어요. 뭐 지난 댕파보다 낫기는 한데, 그리고 뭐 첫 실점도 사실 외야 수비가 숭숭, 사실 그 타구에 김현수 선수가 1루에서 홈에 들어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윤동희 선수가 끊어줬어야 되고 1루에서, 근데 다리가 성취하니까 지금 못 뛰는 것 같고, 황성민 선수가 어깨가 약하긴 해도 그거에 김현수 선수가 홈에 들어온 것도 잘 어이가 없죠. 그리고 2점 석점 이제 문성준 선수 적시타도 사실 수비가 전진 수비를 초반부터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팀이 2점만 뺏겨도 힘드니까 뭐 그런 것도 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좀 수비에 도움을 못 받은 것도 오늘 없진 않았긴 하지만 애시당초 영입된 게 당시에 우리가 기대한 거는 9위로 압도하는 투수를 기대를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렇지는 못 된다는 것이 오늘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등판에는 그래도 입국하고 5일 만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참작을 해줬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라방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국 결과로 그 보고 나서 비판을 늦지 않다 했는데 이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벨라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투수는 9위로 압도하는 투수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록으로 버티는 맞춰잡는 유형의 투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구속이 150, 151, 그것도 구속이 좀 이제 79 넘어가 147, 8까지 떨어지는데, 대신에 레퍼토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오히려 변화구 완성도가 더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굳이 이게 뭐 실력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굳이 유형을 말하면은 옛날에 손민환 선수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네, 뭐 손민환 선수의 호불호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투구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판에 좀 더하면 투구 내용 자체는 좋아질 것으로 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왜냐면 이제 다양한 구종과 경험으로 맞춰 잡는 능력은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A시상초 우리가 원했던 투수는 9위로 때려잡는 선발이 필요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힘으로 압도하는 투수가 필요해서 영입을 한 건데, 우리가 8색조 투수를 영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미 실패한 영입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벨라 선수가 이래가지고 잘하면은 참 다행인데, 잘해도 우리가 원했던 거는 9위로 때려잡고 이닝 많이 먹는 투수를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잘해도 그거는 못 될 거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데이비슨 선수를 교체를 할 때 사실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승부수는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9연패라는 걸 누구도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그 교체 시점에선 사실은 더 강한 카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단기전으로 갔을 때 데이비슨 선수로 과연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도박을 던졌는데 꽝이 걸린 거죠. 네, 그래서 도박을 했는데 더 좋은 카드를 뽑지를 못한 거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세 번째 등판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뭐 벨라스케즈 선수가 좋은 투구를 하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애초에 이제 영입 목적인 9위로 압도하고 긴 이닝을 책임지는 에이스 투수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오늘 경기까지 본 결과 이 투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9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이 판명이 나버렸기 때문에, 물론 뭐 세 번째 등판에서 오늘까지 뭐 그런 적응 기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던지는 거를 쭉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잘해주면 좋은데 성공한 영입이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9위로 압도하고 긴 이닝을 책임지는 에이스 투수를 원해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잘해도 이렇게는 못할 거라서, 그러니까 8색조 맞춰잡는 유형으로 잘하면 잘했지, 네,
진짜 상대가 방망이에 건들지도 못하는 투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오늘 그래도 지난 라운드보다 나았고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자체는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좋게 보면 그렇지만은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대했던 단기전에 1선발 에이스는 되기가 거의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던지는 거 보면서. 그래서 뭐 참 아쉽게 되었죠. 예, 아쉽게 되었는데 근데 뭐 네,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더 얘기하는 건 저도 뭐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이어로 나오니까 어찌됐건 뭐 더 이상 외국인을 바꿀 수도 없고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이왕원고 벨라스케지 선수가 다음 등판에서 더 잘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당장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욕하는 건 욕하는 거고 잘해주기를 응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오늘 뭐 수많은 찬스가 걸렸는데 결국은 3번 지명타자 손호영, 5번 우익수 윤동희야에서 다 잘렸죠. 네, 그러니까 1번 한태양 선수가 1안타, 2번 고승민 선수가 3안타 A보이넷. 그러니까 1, 2번에서 도합 5출루를 해줬습니다. 근데 손호영 선수가 5타수 무안타예요. 그리고 레이에스 선수가 2안타 쳐줬는데 윤동희 선수가 1안타. 그리고 그 뒤에 유관업 선수가 3안타. 그러니까 10안타를 쳤는데 점수가 2점밖에 안 날 수가 없는 게 그 진짜 1번, 2번 잘하고 3번 다 끊어보고 4번 잘 치고 5번 끊어먹고 6번이 안타 치고 뭐 이런 흐름이니까 뭐 될 수가 없는 야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뭐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사실 이 선수들 손호영, 윤동희 선수가 최근에 계속 못하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뭐 기록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근데 부진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손호영 선수는 물론 1율에 3안타를 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계속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팀이 8연패 중이면은 이 부진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는 선수들을 계속 이 중심 타선에 밀어 넣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감독님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싶은데요, 진짜. 왜냐면 선수 기용 감독의 절대적인 권한이고 뭐 제가 야구를 뭐 아무리 오래 봤어도 뭐 감독님의 뭐 발끝에도 못 미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정도가 지나친 이거는 고집을 넘어서 아집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감독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게 그 선수 기용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본인이 트레이드에서 데려온 손호영 선수, 그 다음에 스프링 캠프 때부터 5번 타자 천명했던 윤동희 선수는 9연패를 하도록 부진을 해도 안 빼요. 그러니까 빼는 거는 뭐 안 뺄 수 있는데 타순을 이 3번, 5번 이 계속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론 믿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팀이 지금 9연패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변화를 줘야지. 연패하는 동안 안 좋았던 부분을 뭐 어떻게든 바꿔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또 그거에 반면에서 김민성 선수는 첫 타석에 1-3월에 3구 3진 먹었습니다. 근데 3구 3진 먹어서 칼같이 바로 빼버렸습니다.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는데 왜 그 잣대가 자기가 픽한 선수하고 자기가 안 픽한 선수하고 차이가 이렇게 심하냐는 거예요. 이거 김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거의 수납이 됐었고 올 시즌에도 초반에 이제 간신히 콜업을 해서 진짜 기회를 안 줬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이 다 이제 자기가 픽한 선수들이 다 다쳐 나가고 쓸 사람 없으니까 간신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또 올 시즌에 거의 1군에서 뛰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 눈에 안 든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삼진목에 바로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팀이 이기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근데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가 픽한 선수는 다쳐가지고 빠지는 거 아닌 무한 기회고 한번 눈 맞게 난 선수는 진짜 기적적인 경우가 아니면 기회를 절대로 후하게 안 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눈 밖에 났다가 지금 주전으로 생존을 하고 있는 한태양 선수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사실 조금만 내려가도 사실 바로 또 내쳐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김민성 선수 경우를 보니까 본인 눈에 한 번 안 되면 그게 성에 차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감독의 스타일이 사실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 알고 영입을 한 감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감독님이니까 뭐 따라가야 되겠지만 근데 팀이 9연패면은 본인의 철학이 있어도 어느 정도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사실 지금은
어디까지 이거를 밀고 나갈까 솔직히 좀 기대가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한 15연패에도 3번 손호영 5번 윤동 계속 가나요? 타율 한 이하의 4푼 3푼 이래 내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팀이 지고 그런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안 맞고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3번 5번에 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신뢰가 아니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의욕도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욕을 다이렉트로 먹는 건 타석에서 못 치는 선수들이 욕을 먹지 그 못하는 사람을 계속 거기에 기용한 감독은 욕을 뒤에서 한 발짝 뒤에서 먹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감독님은 때가 되면 떠날 사람입니다. 근데 선수들은 뭐 FA나 트레이드가 아닌 계속 우리 팀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정신이나 이런 게 좀 무너지는 게 좀 무서울 정도예요. 지금 이 정도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중심 타선에 방치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잘해야죠. 야구 선수들이 하는 거고. 근데 선수가 이 정도로 지금 못하고 있으면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게 감독이 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다시 폼을 찾을 수 있게 운영을 하는 게 감독이지 지금 하는 건 미리면 아니고 방치죠. 그러니까 뭐 2패, 2패, 3패, 4패, 5연패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9연패면은 그냥 선수들이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줘야죠. 안 해줘가 깝깝하다. 이런 얘기는 감독이 할 말이 아니지 않나? 예. 그러지 말 그거를 대안을 찾아라고 있는 게 감독인데 그냥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못 해줘가지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은 감독이란 게 필요가 없죠. 예. 아니면 그냥 뭐 말씀을 마시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좋게 봐기가 힘들죠. 예, 좋게 보기가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또 일요일 경기에서 그 제2 투원 투지를 이끌어주었던 선수가 신윤우 선수 그리고 박찬영 선수도 마지막에 또 멋진 모습 보여줬는데 이 선수들은 이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활력을 줄 수가 있었는데 신윤우 선수 오늘 쓰지도 않았고요. 박찬영 선수는 대타 아니 그 중간에 이제 김민정 선수를 빨리 빼버리면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이 보여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쓰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격감이 그나마 괜찮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노진혁 선수도 죽어도 벤치예요. 그러니까 지명타자 그러니까 1루수 참 모르겠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오늘 경기를 치면 그 3번 지명타자 손호영과 3번 지명타자 노진혁 중에 누가 더 나은 카드인가? 물론 2율에 3안타 쳤으니까 그렇게 썼겠지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뭐 얘기를 하면서 뭐 다 결과론이죠. 다 결과론인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는 팀이 8연패 중이었고 또 계속 이제 경기 중에 뒤지고 있고 하면은 뭔가 실력적인 부분의 문제를 넘어선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변화를 줘가지고 뭔가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바꿔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줄 놈이 해주겠지 모드로 냅두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변화를 주라고 감독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차라리 3번 레이에스 4번 손호영이 이해를 하겠거든요. 왜냐면 장타 쳐줄 사람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또 그나마 컨택이 되는 레이에스 선수는 또 죽어도 4번에서 못 올려요. 그러니까 오늘 3번 레이에스 4번 손호영만 됐어도 점수가 한두 점은 더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는 컨택이라도 잘 되는데 손호영 선수 지금 컨택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휴, 자 그래서 뭐 다 결과론이지만 팀이 8연패 중에 뭐라도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해야 할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 기다리고 있을 거면은 감독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니까 방망이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감독이 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는 팬들이 할 얘기지. 예, 아 우리 팀 참 못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우리는 열심히 응원이나 해야지 이게 팬들이 할 얘기지. 감독님이 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본인이라도 뭔가 삭발을 하시던가 뭐 의지를 보여주던가 선수들한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잘 모르겠고 그래서 더 이상 응원을 해주기가 참 힘든 게 연패가 이어지고 있으면 뭐라도 해야죠. 결국 20년 만에 9연패를 할 거면 뭐라도 변화를 하고 지는 거하고 가만히 가고 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집에 불이 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이 불 타는 걸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불이 났으면 뭐 소화기를 뿌리든 뭐 물을 뿌리든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 비가 내리면 꺼지겠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났으면 뭐라도 해야죠. 물론 소방이 뛰어가고 하는 거 굉장히 미미하죠. 미미하지만 그런 애를 쓰면서 비가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비가 언젠간 올 것이다 하고 그냥
그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강도 다 마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솔직히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쯤 되니까 감독이 도망가려고 전혀 지금 안 되는 선수를 주구장창 기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선수들이 감독 나가게 만들려고 주구장창 못 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무슨 이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데 중심 타선에 넣는 감독이나, 이렇게까지 무한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까지 못 치는 선수들이나, 참 이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9연패라는 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프로팀이면 9연패는 할 수가 있어도 9연패를 하는 동안 1득점 이하경기가 5경기나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야, 좀 놀랍습니다. 그냥 이게 못하는 게 열받는 거 넣어가지고 좀 신기해요. 이게 이런 기록이 전례에 있나? 일단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적어도 아무리 롯데 자이언츠가 못해왔지만 이렇게까지 못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단기간에 갑자기 시즌 내내 잘 하다가 110경기를 잘 하다가 10게임 만에 이렇게 진짜 처박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처박는다는 표현 말고 할 말이 없네. 예. 좀 순화하고 싶은데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진짜 이 경기력이 지하로 처박는 건,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하에 있다가 땅으로 나오면서 끝나는 팀인데, 올해는 땅이 아니고 그래도 제법 이제 한 3층 일에 있다가 갑자기 땅으로 다이빙을 했습니다. 이게 뭔 경우야 이게.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연패 신기록 세우세요 그냥. 네. 왜냐면 응원해줄 자격이 없는 팀이에요.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연패 탈출하고 싶으면 뭐라도 변화를 주고 뭐라도 발악을 하고, 뭐 졌으면 진짜 머리라도 땅에 박고 억울이라 막 화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졌네 이러고 있습니다. 어차피 져봤자 뭐 연봉 그대로 나올 거고, 뭐 팬들은 또 그냥 응원해주고 하니까. 예. 어쩌겠어요.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예. 그냥 야구 편하게 하시고, 그냥 제가 AU의 경기 보고 아 그래도 바라기라네 하더라고 하고 이제 응원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고, 이제는 뭐 좋게 봐주기 좀 힘든 것 같고요. 저도 뭐 디테일하게 보기보단 그냥 결과만 보고 연패 끊으면 그때부터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게 제정신에 지금 좀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그래서 뭐 다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뭐 이까 공놀이가 뭐라고. 물론 제가 올해 방송하는 거를 좀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한 15연패한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신이 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수준, 그 다음에 이 공놀이 때문에 안 좋은 기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수준으로 지금 정신적 데미지를 너무 받고 있어가지고, 네, 좀 편하게 저도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분들도 좀 그렇게 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뭐 내일 경기가 나균환 선수 대 손주영 선수인데, 뭐 상대 전적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요. 뭐 모든 면에서 이길 거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또 기적같이 뭐 야구란 게 100% 넘는 거니까 그런 건데, 뭐 99%는 이길 수 없는 상태다. 심지어 오늘도 그 상대 선발 토로스트 선수가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 또 못 받아먹는 거 보니까 더 우리한테 무서운 손주영 선수 무슨 수로 이기나. 네, 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냥 뭐 지금으로는 그냥 심하게 말하면 LG가 선수 한 명 빼고 해도 이길 것 같아요. 네, 뭐 1루 뭐 3루수 빼고 해도 이길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네, 외야에 외야수 한 명 없어도 이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정도로 그냥 상대가 되지 않는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 LG 선수들이 진짜 하찮게 봐도 할 말 없어요. 지금 야구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팬이 말하면 선수도 좀 긁혀가지고, 진짜 긁힌다 표현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진짜 저 야구도 모르는 놈이 뭔 이상한 소리 하냐 미쳤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분노를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좀 정신이 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알지도 못하는 놈이 뭐 저렇게 어이없는 헛소리를 하나, 저놈 이번에 내가 막아주겠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라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얘기를 감정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네. 이게 분석을 할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퓨처스는 제가 보고 왔는데 일단 나승엽 선수가 오늘 4안타 치고 홀업이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2루타는 한 개였는데, 근데 이게 2루타가 선상 타구고 막 펜스를 때리고 이런 타구는 아니었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홈런 넘기고 막 정타로 펜스 때리고 1년 타고 나오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게 올라가는 거라서 좀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팀 사정상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최준용 선수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오늘 사실 공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이거는 많이 땡겨 쓰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많이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아무쪼록 뭐 맞아도 되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고 퓨처스에서는 또 정훈 선수가 오늘 2안타였고 또 타구지도 전부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정훈 선수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훈 선수를 안 올리네요. 네, 팀 분위기를 또 생각하면 또 베테랑이 필요한데 왜냐면 김민성 선수를 내릴 것 같단 말이야. 나승엽 선수 콜업을 하면서 그럼 또 베테랑이 없는디. 그렇고 김동혁 선수가 2안타긴 했는데 타구질이 썩 좋은 느낌은 또 아니었고 손성빈 선수도 2안타긴 했는데 일단은 뭐 콜업이 되려면 1위까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막 정타 느낌은 사실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도 그렇고 꾸준하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긍정적인 것 같고 수비에서는 여러모로 뭐 블로킹도 그렇고 송구도 그렇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태경 선수는 이날 직선타 뭐 그냥 직선타만 거의 3개였는데 타격은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되게 많이 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한 느낌도 있었는데 수비가 지금 3루에서 굉장히 견고했고 오늘도 좋은 수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박승국 선수는 뭐 한결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든 한결같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한승현 선수, 배인혁 선수, 뭐 김대현, 윤순영, 박건, 김세민 이런 선수들은 그렇게 막 인상이 깊게 남진 않았어요. 제가 막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김진욱 선수가 공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영상 다 찍어서 나중에 올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뭔 김진욱이 좋다는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진욱 선수 공이 굉장히 힘이 있고 변화구도 완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현희 선수는 잘 모르겠고 김태현 선수는 언제 나왔지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렇고 최준영 선수도 사실 별론데 올라와서 좀 걱정이고 구승민 선수도 구속이 안 올라와요. 박시영 선수도 구속이 안 올라오고요. 그래서 투수 쪽은 공이 좋다라고 느낀 건 사실 김진욱 선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느낀 거는 물론 뭐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퓨처스는 직관을 하고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감 남기고 내일 뭐 오전 오후 해가지고 직관 영상을 좀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뭐 또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퓨처스 경기 있으니까요. 그 의외로 생각보다 퓨처스 경기를 평일에 너무 많이 안 가셔가지고 테이블석도 많이 남아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아봐야 오신 분들이 한 500명 될라나? 5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 테이블이 남을 정도니까 그래서 뭐 여유 되시면은 그냥 바람 쐴 겸 또 1군 경기보다 이쪽이 더 재밌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라는 게 쉽게 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오늘 7점 났거든요. 점수가 참 착착 잘 나던데 이 점수가 나는 게 왜 2군에서 이렇게 안 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뭐 너무 고생 많으신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제 방송 안 보셔도 좋으니까 너무 힘드시면 야구를 좀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은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